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입니다. 자, 중학교 과학 시험 대비 특강. 오늘은 광합성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과 호흡이라고 거기 이제 4단원, 중학교 2학년 4단원에 나오죠. 자, 밀폐된 유리통 속에 쥐와 식물을 함께 넣어둔 실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 밀폐된 유리통 속에다가 여기 쥐를 이제 한 마리 넣어두죠. 쥐 넣어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식물 같은, 화분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넣어뒀단 말이야. 밀폐되어 있으니까 이 속에는 산소가, 결국 산소가 있지만 산소는 이 쥐가 호흡을 하면 언젠간 다 쓰게 되겠죠. 자, 그럼 보자. 밀폐된 유리통 속의 산소량이 일정하므로 쥐는 식물이 없는 경우, 지금 이건 식물이 있는 경우고, 자, 여기 이제 식물이 없이 쥐만 넣어뒀다. 자, 이거 쥐라고 그럽시다. 그림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쥐. 경우와 같은 시간만큼 생존한다 그랬는데, 요거를 밀폐된 유리통 속에 여기다 밀폐된 유리통을 여기다가 이제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햇볕에 놓아둔, 자, 요런 말이 이제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햇볕에 놓아뒀으니까 햇빛이 쪼게 되면 얘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하면 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그렇죠. 산소가 배출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산소가 배출이 안 된 상태고 여기는 산소가 배출되니까 아무래도 이 쥐는 식물이 있는 경우는 좀 더 오래 살죠. 근데 식물이 없는 경우하고 같은 시간만큼 생존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이거는 여기 햇볕에 놓아둔 이런 말이 이제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유리통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쥐가 이렇게 있고요. 자, 쥐가 있고 여기 이제 식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화분 같은 요거. 근데 햇빛이 있는 데다 잘 두게 되면은 햇빛이 쪼이게 되면 광합성을 하게 되죠. 자,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를 방출하게 된다. 또는 뭐 배출한다. 누가? 식물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늘어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쥐는 식물이 없을 때보다 더 오랫동안 생존한다. 이거 맞죠? 그죠?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자. 자, 요 2에서 쥐가 더 오랫동안 생존한 이유는 뭐냐? 식물의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이다. 요거 아니죠. 식물의 뭐의 배출이야? 산소의 배출 때문이다. 식물이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3번은 틀렸어. 산소의 배출. 이렇게 돼야 되고. 자, 4번 보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배출하므로 쥐는 더 오래 생존한다. 이렇게 됐죠.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CO2죠. 자, 요거하고 물하고 여기다 이제 햇빛을 쪼이게 되면 얘가 뭘 만들어내느냐? 산소, O2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내죠? 포도당. 실제는 광합성한 이유가 바로 요거죠. 요 영양분. 여기 영양분이거든. 영양가. 자,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산소는 여기서 이제 동반해서 나온 거야. 이거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밖으로 이제 버려버린다. 이걸 배출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무 몸 밖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호흡을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신선한 공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일단 맞았고. 5번. 쥐가 호흡할 때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자, 호흡을 하면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관계없이, 자, 호흡을 하게 되면은 뭘 먹냐 그러면 산소를 먹어. 그죠? 산소를 먹고 흡수하고, 그 다음 뭘 방출하죠? CO2, 즉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 호흡 과정이야. 식물이든 동물이든 호흡은 똑같아. 우리 숨 쉬는 거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산소로, 그죠? 이걸 빨아들여서 숨 쉬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뱉어내잖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쥐가 호흡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광합성할 때 사용한다. 여기 이산화탄소 나왔는데 식물은 또 우리 동물이 못하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주로 이파리에서 일어나지만 이산화탄소를
얘가 흡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광합성, 햇빛을 쪼고 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얘가 양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광합성. 그러니까 여기, 아까 중에 요 쥐가 배출한 거는 여기 있는 저기 누구냐, 저 화분 같은 거, 여기. 얘가 배출한 건 화분의 이파리가 그걸 흡수해 광합성에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5번도 맞았고. 그럼 6번 봅시다. 위에 유리통을 암실에 두면, 자, 암실에 두면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햇볕을 두었을 때, 여기는 광합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산소가 풍부해지죠? 산소를 배출해 주니까. 여기는 산소가 전혀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그 유리통 속에 있는 산소를 다 먹고 나면은 얘는 이제 쥐는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죽게 되겠죠. 그래서 암실에 두면 햇빛에 두었을 때보다는 빨리 죽는다. 왜냐하면 햇빛에 두었을 때는 산소가 풍부하니까 좀 더 오래 살죠. 그런데 암실에 둔 쥐가 더 오래 생존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네. 그죠? 틀린 말이네. 그래서 더 빨리 죽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위 실험에서 광합성을 할 때 식물이 산소를 배출함을 알 수 있다. 그 쥐가 좀 더 오래 사는 거 보니까 쥐가 산소 호흡을 더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나무에서 산소가 나왔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실험은 맞는 말이죠. 이 실험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이겁니다. 식물에서 산소가 나왔다. 그 당시는 아주 옛날에 실험한 건데 이거는 실제 광합성인지 뭔지 그 과정을 모를 때지만 식물하고 같이 놔두면은 쥐가 좀 더 오래 살더라. 이건 아는 거야. 그래서 식물에서 산소가 나오고 있다. 이 사실은 알고 있었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자. 자,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광합성에 대한 아래 설명 중 빈칸에 알맞는 말을 채우시오 그랬죠. 자, 광합성은 여기 뭐하고 물하고 합쳐서 빛을 만난다?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이산화탄소. 우리 기호로는 흔히 CO2라고 쓰는데 C가 탄소고 O는 산소죠. 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두 개니까 이산화합했다 탄소하고 해서 이산화탄소. 산소 두 개가 화합했다 탄소하고 이산화탄소. 화학기온 CO2. 자, 물하고 만나는데 물은 H2죠? 그럼 빛. 여기는 빛 에너지. 여기 바로 에너지죠. 햇빛 따뜻한 거. 그래서 우리가 라면 끓이려고 하면 반드시 불이 있어야지. 그래서 끓어야지 라면이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빛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뽀글뽀글하고 뭐가 만들어진다? 여기, 자, 이쪽은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포도당 이렇게 쓰면 됩니다. 포도 먹으면 좀 달짝지근하지. 당분이 있잖아. 그게 바로 포도당. 그 다음에 산소 만들어지는데 산소는 화학기 O2죠? 포도당은 C6H12O6인데, 요거 몰라도 관계없어. 근데 봐봐. 포도당이 우리가 먹는 건데, 양분인데 C하고 H하고 O가 있지, 그지? 그럼 여기 C는 여기 이산화탄소에서 온 거고, H는 물에서 온 거고, 그렇죠? O는 뭐 물에서 올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에서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산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거고, 그래서 바로 탄소, 수소, 산소. 요 놈이 바로 포도당.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탄수화물이라 한다. 여기다 이제 질소가 만약에 결합이 되면 그건 단백질까지 가는 거야. 근데 질소가 결합이 안 된 상태, 이건 단백질은 아니고 질소까지 결합되면 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질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의 키가 크고 등치가 크려고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라 그런 게 바로 우리 세포를 이루는 성질이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질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바로 그죠? 거의 80%, 5분의 4, 80%가 바로 질소죠. N2 질소.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 19% 정도가 O2 산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질소는 우리 몸을 이루고 산소는 우리가 호흡할 때 쓰는 거고. 둘이 합쳐서 거의 99%지. 나머지 이제 남은 거 통틀어봤자 아주 작아. 아르곤이 3등이고 이산화탄소가 아마 4등일 거야, 4등.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 빛에너지 받아서 포도당 산소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요 작용을 우리가 광합성이다 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화학기호는 몰라도 요 말은 꼭 외워둬야 돼. 이거는 가로넣기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디귿 보자.
광합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식물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광합성이 식물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그렇지 않고 주로 입에서 일어나죠. 주로 이파리. 입 속에는 누가 있다? 엽록체란 게 있죠.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 아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틀렸어. 호흡 있잖아. 호흡. 식물이든 동물이든 호흡하잖아.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 우리가 호흡 그러면 코로 숨 들이쉬고 내뿜고 이것만 호흡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호흡은 산소를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는 양분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불태우는 그 과정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게 호흡이 아니고 코로 숨 쉬는 게 들어가지고 온몸에 핏줄을 타고 온몸에 세포로 다 들어가잖아. 거기서 이제 드디어 불을 태우는 게 호흡이야. 그럼 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하죠. 에너지가 발생. 그래서 우리 몸이 따뜻해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호흡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는 거야. 모든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하면은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호흡이 이런 거고, 식물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건 호흡이고요. 광합성은 식물의 잎, 주로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 뭐 잎 아닌 곳에도 엽록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잎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유기양분을 흡수한다. 요 유기양분이 아까 했던 포도당 같은 거죠. 포도당 같은 거. 요런 걸 우리가 유기양분이라 그래. 물이나 이런 거는 무기물이라 하죠. 무기물.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기는 이 C 탄소가 들어있으면 유기라 그러죠. 탄소가 없는 것들은 무기물. 그래서 뭐 나트륨 이런 거 전부 다 무기염류라 그러죠. 나트륨, 칼슘 뭐 들어봤지, 그지? 이런 거. 그래서 유기양분. 그런데 혹시 시험에 유기양분이란 말이 나올까봐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양분 그렇게 해도 관계도 없어. 잠깐. 물 한 잔 먹고 하자. 자, 물 한 잔 마시고. 자, 그 다음 계속 보자. 자,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다. 그래서 나뭇잎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 기공이라고 작은 구멍이 있어. 그쪽을 통해서 CO2가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여기서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건 맞는 말이고요. 2번도 맞았지, 이건도. 2번도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보자. 3번 보면은. 물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된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 이제 땅 속에 뿌리가 있겠죠. 그죠? 땅 속에 물들이 많죠. H2O. 빗물 같은 게 스며들어갖고 지하수 형태로 많이 있어요. 흙 속에도 흙과 흙 그 사이에도 물들이 있거든. 걔가 이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통해서 흡수된다. 이건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 아이오딘화 칼륨. 이름이 엄청 긴데 그 용액을 떨어뜨리면 엽록체는 청람색으로 자, 파스름하면서 약간 보랏빛을 띠는 색으로 변한다. 변함으로 녹말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아이오딘 칼륨하고 녹말하고 결합하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청남색이 된다. 그래서 녹말이 생겼다. 포도당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포도당이 요게 모여가지고 녹말이 된다. 낮에 이제 광합성에서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 근데 얘들은 이렇게 조금의 사이즈가. 그럼 보관하려면 얘들끼리 막 엉겨야 될 거 아니야. 줄줄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줄줄이 이렇게 엉겨가지고 이 여러 개, 이 복합체죠. 이 다당류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녹말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요걸 바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입속에 이제 주로 임시로 저장을 할 땐 녹말의 형태로 저장한다. 그래서 녹말이 생성됐다. 맞습니다. 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인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즉 이산화탄소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양. 맞습니다. 재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빵 만들려면 밀가루가 있어야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포도당 만들려면 이산화탄소가 꼭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빛색이 있어야 돼. 빛의 색이. 빛이 너무 약해버리면 안 돼. 라면 끓이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불을 가하면 라면이 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빛의 색이. 그래서 한낮에 쨍쨍할 때 광합성이 잘 일어나죠. 그 다음 온도도 30도와 40도 요 사이에서 광합성이 가장 잘 일어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안 되죠. 요 세 가지. 여기 뭐 물의 양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은 항상 풍부하게 공급이 된다 우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3대 요인을 뺀다.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색이, 온도. 요게 바로 3대 요인입니다. 맞았어.
요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 3대 요인을 쓰라고 시험에 낼 수 있거든. 그럼 이산화탄소의 농도 또는 이산화탄소의 양. 근데 농도란 말이 더 좋아. 빛의 세기. 빛 그래야 되지만 빛의 세기가 더 좋은 말이고 온도. 요 세 가지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소가 됩니다. 자, 7번 보면 빛 에너지가 생물이 필요한 에너지로 바뀌어 저정이 아니고 바뀌어 저장되는 것. 이게 바로 광합성이다. 지금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는 말이죠. 결국 이 빛 에너지. 이 빛은 주로 태양에서부터 오죠. 이 빛 에너지가 따뜻하잖아. 이게 결국 우리 몸속에 쓸 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화학 에너지랑 어떤 게 화학 에너지냐면 우리가 먹는 식품 있죠. 모든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딱 저장돼 갖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저장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바로 우리 몸으로 그냥 에너지로 바로 바뀌는 게 그게 이제 우리 몸은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음식을 먹고 가지고 이제 소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발달했는데 결국 태양 에너지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광합성이야. 그래서 이름도 광합성이잖아. 광합성. 광, 빛이죠, 빛. 그죠? 빛광자. 햇빛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햇빛. 햇빛이 합성을 했다. 뭐를?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을.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그 물질 속에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 속으로 밥이나 음식 형태로 들어온 거야. 들어와갖고 몸 속에서 다시 그 빛 에너지가 뜨거운 열의 형태로 나와서 체온으로, 그죠? 우리가 움직일 때 쓰고,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또 체온이 뺏기니까 이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몸이 이제 병들 가능성이 크죠.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줘야 돼. 에너지를 잘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8번. 처음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녹말이다. 그랬는데 이건 틀린 말이죠. 처음에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포도당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합쳐져 가지고 녹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녁 때쯤에 이제 녹말의 형태로 딱, 그죠? 저장이 많이 됐다가 걔들이 이제 또 다시 이제 포도당이나 설탕 형태로 온몸으로 또 퍼져나가죠. 식물 몸으로 쫙 퍼져나가. 자, 9번. 이산화탄소와 물이 풍부하면 빛이 없어도 광합성이 일어난다. 이거 틀린 말이죠. 광합성이란 건 이제 빛이잖아.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햇빛이 없어도 광합성이 일어난다. 요 말은 전등불을 비추면 광합성이 일어난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빛이 없어도 그러면 안 되죠. 햇빛이 아니고 전등불을 비춰도 광합성이 일어난다. 일어나기는. 하여튼 빛만 있으면 돼. 그런데 빛이 없어도 이건 틀린 말이고. 자, 봅시다. 또 10번.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저장하기에 유리하다. 유라가 아니고 유리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오케이. 맞는 말. 광합성은 엽록체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 아니죠? 광합성은 반드시 엽록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고요. 주로 식물의 이파리 속에 이제 엽록체가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 10번 보면 물과 햇빛이 충분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충분한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광합성량이 끝없이 계속 증가한다. 즉 광합성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책에서 이런 그림 봤죠?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자, 이쪽은 광합성량이고요. 이쪽은 CO2 이산화탄소의 양이 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아무리 많아져도 어느 이상부터는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끝없이 계속 증가한다. 이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온도가 40도 이상 되면 이산화탄소 운동이 활발해져 광합성량이 더 증가한다. 요건 아닙니다. 그 그래프 같은 거 보면 온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쫙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5도 정도가 가장 활발하고 한 3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잘 일어나다가 40도를 넘어가게 되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광합성량이 더 증가한다. 이건 아니고 더 감소한다. 그죠? 더 감소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하여튼 쭉 떨어진다. 40도 이상 되면 광합성이 잘 안 돼. 온도가 있지. 아무리 햇빛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아도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납니다. 자, 온도가 40도 이상 되면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거든. 광합성을 일으킬 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광합성을 일으킬 때 그 관계하는 효소는 어떤 단백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걔들이 있어야지 광합성이 이제 활발히 일어나거든. 근데 걔들이 열변성하여,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면 성질이 살짝 변한단 말이에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너무 뜨거운 막 40도, 50도 한증막이 오랫동안 10분, 20분, 심하면 1시간 이상 있었다 그래봐. 그럼 온몸이 막 이상해지면서 우리가 변성, 뭔지 모르게 막 변하죠. 그죠? 비슷한 거야. 그래서 변성이 일어나서 광합성이 활발해진다. 아니죠. 광합성이 활발해지지 않고 광합성이 아주 비활발해지는 거죠.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거 틀렸네. 활발해진다 그래서 틀렸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지? 열변성하여까지도 맞는데. 그다음 15번은 40도 이상에서 효소의 활성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게 바로 열변성 때문이에요. 자, 열변성이 돼갖고 활성. 활성이라는 건 활발한 정도를 얘기하죠. 근데 활발한 정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즉, 활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량도 급격히 감소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못해. 효소가 중간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도록 옆에서 막 그냥, 그죠? 박수도 쳐주고 막 그냥 격려도 해주고, 그죠? 걔들이 막 뭐 물도 갖다 주고 하면서 막 뭔가 해야 되거든? 그러면 광합성이 계속 일어나는데 걔들이 빌빌해지니까 광합성도 확 줄어들죠. 그래서 40도 이상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보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충분하면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가 되면 빛의 세기에 관계없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이것도 그래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빛의 세기. 요거는 광합성량. 그러니까 빛을 강하게 쏘해주면 광합성이 점점점 증가한다. 물론 물하고 이산화탄소 충분히 공급된 상태에서야. 그걸 쫙 하다가 어느 이상 되면 아무리 빛을 강하게 해줘도 그 다음부터는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딱 한계가 있죠. 광포화 상태라고 딱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요거랑 똑같죠. 이산화탄소 요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을 배고플 때 먹어도 어느 이상만 먹으면 포화가 되면 더 이상 안 먹죠.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그 뒤에 것들도 계속 시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화이팅!